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영어 중요 문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문제는 시간이다 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학력고사는 분명 아니죠. 그리고 수능이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문제로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력고사, 제가 봤던 학력고사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영문법 꼭 들어갔고요. 영작 들어갔습니다. 그 단어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작도 영문법도 단어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강조했고요. 특히 이제 영문법을 강조했죠. 자, 그런데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지 거의 30년, 20년 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작이 나오지도 않고 영문법 하나 나오죠. 그러나 옛날에 묻던 영문법과는 사물이 다릅니다. 옛날에 영문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부정사의 용법 중 나머지 다른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결과, 이유, 원인 또는 판단의 근거, 이때 강조구문, 이때 잇, 그리고 가주어 잇, 투부정사 가져 진주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해서 투부정사 하나 가지고 난도질했던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세계가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영어죠. 우리가 일본에게서 해방된 지가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영어는 아직 일본에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자, 영문법을 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그러나 이런 시대는 끝났죠. 딱 한 문항 나오지만 이것 또한 영문법이라 말하기 좀 힘든 그런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단어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단어에 액센트가 나왔습니다. 액센트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정도라면 거의 살인적인 암기를 요구했던 거죠. 일본식 영어의 폐해를 알고 이제는 수능으로 바뀐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수능은 미국식 영어입니다. 일본식 영어가 아닌 거죠. 자, 근데 수능은 영작도 영문법도 아닌 그럼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능숙도입니다. 그럼 능숙도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시간입니다. 포인트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구문, 그리고 문법, 그리고 단어 암기,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것을 학력고사 때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어가 직업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숙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제 딸아이도 고등학생인데요. 제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일반고의 특징, 인문고의 특징은 10명 중에 4명은 거의 50%가 있죠. 5명, 50%는 영어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점대가 나오면 이거 포기한 거예요. 이유는 듣기가 쉽기 때문에 듣기만 대충 맞추고 나머지 독해는 다 틀렸다는 얘기죠.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딸아이를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3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가지고 시험 봤을 때 40점대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럼 저 아이는 전 조기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반 애들과 다 똑같았습니다. 단어를 암기시킨 적도 없습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게 한 적도 없고 저 또한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기 교육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40점대가 나왔어요. 고3을 보든 고2를 받은 40대 초반, 40대 후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평균 50점 이하의 학생이 거의 50%에 해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열의 5은 영어를 포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문법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문법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내가 문법을 모르고서 영어가 안 되니, 그러니 내가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틀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악마적인 원인, 바로 문법입니다. 이제 문법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절대 시간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중요한 수능에서 능숙도를 다루는 시간과 관련 없는 이 문법,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제 학교를 믿지 마시고 학원 강사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잘못된지를 빨리 깨우쳐셔야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열에 9은 다니죠.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데 불구하고도 반 이상이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강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학생들만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법 문제 어떻습니까? 이거 해석하지 말라는 생들 되게 많죠. 그러면 이 문제집에 이와 같이 왜 단어의 뜻을 알려줄까요? 그냥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것만. 그쵸? 그럼 되는데 왜 구체요 이 단어를 필요 없는 단어를 써줄까요? 독해처럼. 그 이유는 이 지문을 해석해야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법 문제 해석하지 않고 푼다라고 말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 문제를 낸 사람은 이거를 알려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물론 저는 이 의미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죠. 알기 때문에 간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대시냐 맞느냐? 바로 from A to B니까 당연히 대시 가리키는 건 얘기했죠. 어때요? 아주 쉽죠? 그러나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셋이 맞느냐? 앞에 동사가 있죠? 저는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셋이 동사가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심볼들이 세팅되어 있는 거냐? 어디 안에? 컬럼, 기둥 형태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냐?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석해보니 그래요. 그래서 set은 맞는 거예요. 세팅되어 있습니다. 3번 themselves가 맞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object가 스스로를 체계화해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해봐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석을 요것만 딱 하면 되나요? 아니죠. 앞에서 또 해석을 해야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대충 보겠습니다. 세상은 선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물체들은 자기 스스로를 수평이나 수직으로 선인 거죠. 실제 삶에서 리얼 라이프에서는 수직이나 수평 같은 선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themselves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to가 맞을까요? 해석해봐야 알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 자르고도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석 안 하면 스스로 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초기에 그러한 락 페인팅, 돌에 그리는 벽화 같은 거겠죠. 자, 그것은 아마도 리추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쉐이프, 형태가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구성됐을 거예요. 바로 벽화, 동물의 벽화를 또는 욕구, 화가 욕구를 follow,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조지가 구성화됐겠죠. 뭐 그러면서 to 분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석해보니 맞다는 거예요. to follow가 맞더라. 자, 5번 갑니다. 바로 가도록 하죠. 이거는 자, so formally예요. 너무나도 formal, 유니폼이라고 하면 획일적인 거죠. 부사가 맞을까요? 이러한 기대가 너무나 획일적이어서 예상이 너무나 획일적이어서 가끔씩 나오는 예외는 눈에 띄겠죠. 특히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태블리시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럴 때 보시면은 유니폼이 부사가 되는 게 맞느냐 해석해보면 이러한 예상 기대가는 너무나 획일적이다라는 형용사가 맞겠죠.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획일적이었어 기대가. 그래서 이상한 그런 예외들이 굉장히 noteworthy,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부사는 아니겠구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거를 설명하는 분들은 this expectation이 주어고 동사가 is이며 비동사의 형용사밖에 되지 않으니 형용사다라고 구조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풀지 않았다면 5번까지 갈 이유가 없죠.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맞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구조가 아니라 의미가 먼저예요. 이러한 예외가 유니폼, 획일적인이 맞죠. 획일적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형용사가 맞는데 부사 썼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그거예요. 문법 문제 해석하지 않고 푸는 거 가짜입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거나 지금의 변함없고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문맥상 제가 다루는 문제의 특징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법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문맥상 언어, 단어가 적절한지, 이것도 문맥이니까 독해력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요거는 이제 빈칸이겠죠. 빈칸. 그리고 요거는 순서 삽입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오답이 나온 것은 빈칸하고 삽입이었어요. 빈칸 전체는 아니고 두 개를 제가 다룰 것이고, 그리고 삽입도 두 개가 오답률이 높았는데 둘 다 높았어요. 38번, 39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만 다뤄도 되겠죠.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로는 이제 어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요렇게 골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를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답률 높은 거 위주. 그리고 나서 특이한 문제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런 문제 있죠. 그 빈칸 네 문항이 아니라 두 문항을 다룸으로써 오답이 높은 거 두 개,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삽입 문제 중에 또 오답 높은 거 하나, 이렇게 골랐습니다. 충분히 전체를 또 살펴봤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 물론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 가보겠습니다. It's likely that for a very long time people managed to survive so with draped animal pelts and then began roughly sewing these together. Ultimately thought the advantage of using woven fabric for clothing would have become obvious. A fur pelt offers inadequate thermal protection if someone is sitting still, but once on the move or in a strong wind, this is less true because pelts aren't shaped close to the body. The more air gets between the body and the clothing, the less effective it is at trapping an insulating layer of air close to the skin. In fact, insulating properties of clothing decrease very much when walking quickly. Clothing also needs to be breathable because the damp clothes are bad at keeping the wearer warm and become very heavy. Woven fabric are more breathable than fur and when specifically tailored to the body, make excellent internal layers, preventing cold air from getting direct access to the skin surface. Thus, ability to create woven clothing would have offered material advantages to our early ancestors once they had left Africa for cooler areas. drape, 걸치다 나왔고요. thermal, 열, 그 다음에 insulate, 당연하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천천히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러나 이것을 1분 안에 해석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능숙도는 시간이다. 다시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럭저럭 서바이벌 생존을 했습니다. drape, 걸친 그러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살아났어요. 걸쳐 입는 거죠, 동물의 가죽을. 자, 그 다음에 roughly, 대략 그냥 거칠게 sew, 꼬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가죽을 그냥 대충 꼬맨 거죠. 꼬매기 시작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그 어드밴티지가 woven fabric, 자 이렇게 꿰맨 짠 그런 직물 패브릭 직물을 이용하는 것의 어드밴티지는 클로딩 우리를 위한 옷을 위한 그런 어드밴티지는 아마도 당연히 명백했겠죠. 어드밴티지가 있었습니다. 자, fur 가죽 펠트, 그러니까 모피 같은 모피 같은 가죽은 부적절한 열에 대한 보호 inadequate입니다. 부적절한 열의 보호를 제공했어요. 어떤 사람이 정지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때는 적절하게 아주 부적절한 온도를 보호를 줬습니다. 이게 부적절하단 말은 온도를 보호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 움직이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이것은 true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것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죽이란 것은 몸에 맞게끔 쉐이프 형태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공기가 몸 사이와 옷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trap 잡는 거죠. insulate 다시 말하면 단열을 주는 층의 공기가 피부에 가까워 있는 그런 공기를 trap 가두는데 효과적이 못했어요. 여기서 우린 답을 이미 나왔어요. 온도를 보호하는데 적절했었다가 맞죠. 정지에 있을 때는 그랬다는 거.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러나 하면서 나가는 게 여기에서 바뀌죠. 일단 움직이게 되면 온도 보호를 하지 못하게 된다가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적절하다가 정답인 거죠. 법과 연결되는 거죠. 정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이거 빠른 시간에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갑니다. 자, 그럼 인팩트 사실상 그 단열의 특성, 속성이죠. 단열의 속성. 옷의 그런 단열의 속성은 굉장히 감소했겠죠. 언제? 빠르게 걸을 때. 옷이라는 것은 또한 breathable, 호흡할 수 있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통풍이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축한 그런 옷은 나빠요. 뭐에 나쁘죠?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wearer,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woven fabric, 그래서 짜여진 직물이 좀 더 통풍이 됐죠. 가죽보다는. 특히 테일러, 재단하듯이 몸에 맞춰졌을 때는 엑설런트한 그런 내부의 층을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차가운 바람이 직접적으로 액세스, 접근하도록 피부의 표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줬죠. 적절하죠, 다. 따라서 그러한 능력, 자, 우분, 직물처럼 짜여진 옷을 만드는 능력이 아마도 머티리얼, 재료적인 어드밴티지를 제공해줬겠죠. 우리의 초기 선조들에겐. 일단 그들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좀 더 시원한 곳을 이동했을 때 어드밴티지를 이 짜여진 직물이 줬겠죠. 가죽이 아니라. 그런 얘기다. 머티리얼, 재료적인 어드밴티지,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 순간적으로 해석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재료적인 어드밴티지다. 우리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머티리얼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 머티리얼은 재료, 물질의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어드밴티지가 뭘까요? 물질의 반대가 가상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물질적인 거,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물질적인 건 실질적인 거잖아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니까. 실질적인 어드밴티지를 제공해줬다. 또는 뭐 중요한 어드밴티지를 제공했다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가도록 하죠. 자, 32번. 오답률 제가 알기로는 1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네. 맞습니다. 오답률 1위군요. 이게. 왜 오답률 1위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Urban environment is generally designed so as not to make contact with our skin. 같이 보면서 왜 이게 1위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오답이 제가 다시 볼게요. 오답이 4위군요. 예, 4위입니다. 뭐 4위나 1위나 별 차이는 없어요. 예, 65% 넘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Our environment is generally designed so as not to make contact with our skin. We do not push through the bushes on our way to school or work. Roads and sidewalks are kept clear of obstacles. Only once in a while are we reminded of the materiality
of the environment too. As when you feel brush or unexpected tree branch or nearly fall over a curb. Most of our time is not even spent outside. Outside is often just a space we go through to get outside, inside. Our time is largely spent indoors, where architecture and design collude to provide the environment as lacking as possible in tactile stimulation. In the modern university or office building, floor and the wall are flat and smooth. Corridors are clear. Air is still, temperature neutral. Elevators carry one effortlessly from one level to another. It is commonly assumed that we are best served by our tactile environment when blank. 컬루드라가 밑에 결탁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힘을 서로 합친다는 뜻이죠. 자, urban environment. 도시의 환경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놔두니까 하지 않는 거죠. 우리 피부가 접촉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push through bush. 감목을 밀치면서 그렇게 들어가진 않죠. 밀쳐 들어가진 않죠. 학교로 가는 길에 또는 일하는 길에 길과 사이드워크. 인도가 clear, 앞서가 장애물이 아주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끔씩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한번 우리 단지 remind 생각이 나요. material environment 환경의 어떤 물질이라는 것을 가끔씩 우리가 떠올리긴 해요. 언제? 우리가 brush unexpected 예상하지 못했던 나무의 가지가 싹 스칠 때 거의 커브, 연석 길의 연석이라는 게 있죠. 보도블록 위 연석 그 연석에 걸려서 넘어질 뻔할 때 우리가 어째 물질이라는 것을 겨우 느낄 정도 가끔씩 느낄 정도죠. 거의 우리 물질을 못 느껴요.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outside 밖에서 스펜트 하도록 심지어 스펜트 하도록 되지 않고 outside는 단지 공간인 거죠. go through 그걸 통과해서 인사이드로 들어가기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크게 대부분 인도어 실내에서 소비되죠. 그곳에서는 실내에서는 아키텍처나 디자인은 서로 힘을 합쳐서 결탁해서 환경을 제공해요. as 알죠? 뭐만큼 가능한 한 적게 가능한 한 렉 없는 거 렉인 뭐가 없다? tactile 촉각의 자극이 없는 가능한 없는 환경인 거예요.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푼데 지장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자, 모던 유니버시티 대학이나 사무실에서는 플로어나 벽이 플랫 평평하며 스무드 매끄럽습니다. 복도는 깨끗하죠. 공기는 정체되어 있고요. 온도는 뉴트럴 항상 중립이죠. 올라가나 고온 다운이 없이 항상 중립이고요. 엘리베이터는 한 곳에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한 레벨에서 또 다른 레벨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우리가 베스트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인지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전체 내용이 우리가 자연과 어떤 거리낌이 없이 전혀 자연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갑니다. 이제부터 소거법을 이용했고요. 우리는 우리의 거친 요소도, 자연적 요소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환경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된다. 이거는 우리 내용과 반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스키어스는 부정이죠.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요거 괜찮아요? 비슷해 보이죠? 3번 힌더 방해하다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험한다 그것을 모든 오감을 이용해서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이 내용은 1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거친 그러한 요소들을 받아들인 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오감을 느끼는 것을 통해 경험하는 거 5번 그 디자인은 자연의 환경을 반영한다. 이것도
얘와 비슷한 내용이죠. 같진 않지만. 그러므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예상이 못했던 그런 관목이나 그런 것들 느낌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4번, 5번은 반대 내용이죠.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33번. 이게 오답률 1위였습니다. 이게. 가보죠. 왜 오답률 1위인지. The ideal sound quality varies a lot in step with technological, cultural changes. Consider, for instance, development of new digital audio formats, such as MP3 and AAC. Various media feeders deal with data compressed audio, and some people rarely experience CD quality. That is a technical quality audio. This tendency could lead to new generation listeners with other sound quality preferences. Research by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Jonathan Berger adds fuel to this thesis. Berger tested first-year university student preferences for MP3s annually for 10 years. He reports that each year more and more students come to prefer MP3s to CD quality audio.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isteners generally become accustomed to data compressed format and change their listening preference accordingly. The point is that while technical improvement strive toward increased sound quality in a technical sense, as a higher resolution and greater bit rate, listeners' expectations do not necessarily follow the same path. As a result, improved technical digital sound quality some cases lead to blank. 자, 이게 왜 오답률 1위였을까요? 오답률이 어느 정도 틀렸냐면 거의 다 틀렸습니다. 몇 프로냐면 제가 확인해 본 건 EBS예요. 78.2%. EBS 기준입니다. 네. 이 정도란 얘기는요. 80% 가까이 되니까 이게 5개니까 찍어도 가장 20%씩 가거든요. 대략 가도.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강사들이 얘기할 거예요. 여기를 해석하고 요거 있죠? 빈칸을 먼저 읽고 힌트는 앞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이거 다 사용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물론 그게 앞에 문장의 전체가 해석이 된 상태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힌트들이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힌트를 다 놓쳐버리고 이것만 딱 보고 하겠다는 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에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지. 시간을 개념을 버려버리고 능속도라는 수능의 목적인 그걸 버리고 무조건 내가 답만 맞추겠다고 하신다면 수능의 목적과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능숙하게 빨리 해석할 거를 연구하셔야죠. 하다 보면 알 겁니다. 문법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그 시간 내에 해석 못합니다. 문법적 분석하면서. 자, 가보도록 하죠. 아이디얼, 이상적인 소리의 퀄리티라는 것은 많이 다양하죠. 변합니다. 뭐의 스텝 위드, 뭐의 스텝을 맞춰서 기술적이나 문화적인 체인지, 변화에 맞춰서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읍시다. 자, 우리가 디벨롭먼트 뭔가 새로운 디지털 오디오 포맷이 개발됐어요. 예를 들면 MP3나 AES 같은 경우 다양한 미디어들이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압축된 오디오를 제공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레어는 부정이죠. CD 퀄리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실 경험하잖아요. 사실 다시 말해서 기술적, 테크놀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오디오거든요. CD라는 것은 퀄리티가 있는 오디오예요. 자,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세대의 리스너들을 이끌었어요. 그렇죠? CD를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어떤 걸 이끌었냐면 다른 사운드 퀄리티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을 이끌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요나단 버거는 연료를 이러한 페시스, 이러한 이론에 연료를 부었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불을 더 지폈다는 얘기죠. 버거는 1학년 학생들의 선호도를 MP3 선호도를 1년마다 10년 동안 해봤고 그가 보고하기에 따르면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이 뭘 선호한다? MP3를 CD보다 더 좋아하더라. 이것이 발견한 것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리스너들이 점차적으로 뭐에 익숙해진다? 데이터에 의해서 압축된 포맷을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리스닝 프레퍼런스가 according 그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인트 요점이 이겁니다. 기술적으로 임프루먼트 개선됐다는 것은 뭘 향해 가고 있다? 점점 더 증가하는 사운드 퀄리티. 그렇죠? 이렇게 헷갈리던 거 학생들 아마. 점점 증가하는 사운드 퀄리티, 테크니컬 센스에서 기술적인 의미에서 그런 퀄리티 쪽으로 분명히 노력하고 있어요. 개선이. 그래서 보다 높은 레졸루션, 선명도, 그리고 보다 빠른 비트 전송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건 뭐 이런 거 아니고 리스너의 기대치는 반드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위의 길, 똑같은 길, 위에 말하면 향상되는, 좋아지는 사운드가 좋아지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선된 테크니컬 디지털 사운드 퀄리티가 일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부 경우에는 어디로 갈까요? MP3로 간다는 얘기죠. CD가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보다 나은 퀄리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우는 사운드가 떨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봐요. 디크리스, 감소.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죠. 점점 더 증가되는 사운드 퀄리티 쪽으로 분명 가고 있어요. 근데 리스너들의 기대, 예상, 익스펙테이션들은 그 길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개선되는 테크놀로지 디지털 사운드 퀄리티가 일부 경우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거에 바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감소. 사운드의 느끼는 지각적 가치, 그렇죠? 지각적 가치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가 정답인 거예요. 자, 헷갈렸다면 3, 4, 5번에서 제거법, 소거법 이용하시면 돼요. 실패했다. 음악의 본래 기능을 아는데 실패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본래 기능. 좀 더 복잡한 서피스케일, 복잡한 음악적인 영감이란 말 없었죠? 음악적 영감을 깨닫는 거. 그런 말 없었어요. 동의한다. 이상적인 사운드 퀄리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게 틀렸죠? 전 세대를 아우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대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사운드 퀄리티에 동의했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리바이벌, 리스너들이 선호하는 CD 퀄리티 음질을 선호한다? 그런 말 없었어요. CD 퀄리티보다는 MP3를 선호한다고 했었죠. CD 퀄리티를 리스너들이 선호하는 것이 리바이벌, 다시 소생하고 있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쵸? CD 퀄리티가 아니라 MP3를 더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므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사운드 퀄리티에 대한 감소, 그쪽으로 더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정답 1번인 거죠. 자, 소거법을 이용하시면 또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요. 다음 38번. 자, under such circumstance, recycling previously composed music was the only way to make it more durable.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활용하세요. 뭐 such circumstance, 뭐 그 같은 환경 하에서는 이거 누가 모릅니까? 몰라서 푸는 게 아니죠.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뒤가. 해석이 안 될 수 있겠죠? 자, 가도록 하죠.
In the classical period of European music, much musical material was de facto considered common property. When Antonio Vivaldi presented Venice his opera Rosemary Federal, the score was actually pastiche in which, among his own ideas, musicologists later identified ideas by George Friedrich Handel, Giovanni Battista Pergolesi, Johann Adolf Haas, among others. As far as recycling of a segment of music initially written for other occasions into new pieces is concerned, is needed to be observed how today composers are discouraged from doing so for a number of reasons. A practical one is that each new piece is sure to remain available in score or as audio file. In the 18th century, on the contrary, once a particular occasion for performing new piece was over, it became almost impossible ever hearing again. And if new pieces also contained ideas from other composers, they would be reinforce European musical traditions by increasing circulation, melodies, harmonic patterns people love to hear. 밑에 디펙트 사실상 패스티시, 혼성곡, 혼성이라는 거 이제 이것저것 합쳐있다는 거죠. 세그먼트 부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충 해석해 볼게요. 그와 같은 환경에서는 리사이클링, 이게 참 제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 좀 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전에 컴포즈 작곡된 음악을 리사이클링, 재활용한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듀러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잘 모르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자, 가도록 하죠. 클래시컬 시대에서 유럽의 음악에서는 많은 음악적인 소재들이 사실상 공동의 어떤 프로퍼티, 재산, 그렇죠? 재산으로 생각됐어요. 안토니오 비발디는 베니스에서 그의 오페라 로즈마라 페더를 프리젠트 할 때 그의 악보는 사실상 패스티시, 바로 혼성, 손합되어 있는 거였던 거죠. 그 패스티시에서는 그의 자신의 아이디어 중에서도 음악을 로지스트는 전문가죠, 학자죠.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아이디어를 확인해 줬어요. 이 아이디어가 조르지 페드리 핸델의 아이디어며 지오바니 페투시 고롤레시의 아이디어며 퍼골리시 아이디어며 요한 아돌프 하스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들 중에는 자, as far as 뭐뭐 하는 한, 뭐뭐의 거리만큼 가는 거예요. 자, 세그먼트, 그러한 부분들, 음악의 부분들, 초기에 쓰여졌던 다른 행사를 위해 쓰였던 그 부분들을 리사이클링해서 새로운 피스, 작곡, 작품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리사이클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고려한다면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작곡가들은 하지 않는가, 그와 같은 걸 하지 않는가, 수많은 이유로 하지 않는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아직. 실질적인 이유로는 각각의 새로운 작품들이 확실히 어디서나 available, 얻을 수 있거든요. 악보로 또는 오디오 파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참 느낌이 싹 오시죠? 근데 18세기에는 정반대로 일단 특정한 행사에 그런 새로운 곡을 퍼포먼을 해요. 그것이 끝났을 땐 거의 불가능해요. 임파서블해요. 한 번이라도 그것을 다시 듣는 것은. 느낌 옵니다. 만약에 새로운 피스, 곡이 또한 아이디어를 다른 작곡가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시 유럽의 음악의 전통을 강화시켜 줬을 겁니다. 그것은 서큘레이션, 유통시킴으로써 멜로디나 또는 하모닉 패턴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턴을 유통을 다시 증가시킴으로써
음악적인 유럽의 어떠한 트래디션을 더 강화시켜줬을 거예요. 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가도록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환경 뭐예요? 그 어떤 환경에서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 어떤 환경에서는 재활용한다는 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일한 방법? durable.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것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활용이었던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정답은 4번, 5번인 거죠. 왜? 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실질적인 이유는 요즘에는 어디서나 어베이러블 얻을 수 있거든요. 악보도 그리고 오디오 파일로도. 그런데 18세기에는 정반대로 한 번 연주를 했어요. 오버가 되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얻기가. 그래서 이유가 설명된 거죠. 그리고 결과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재활용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작곡가들의 생각들을. 됐죠? 정답 5번인 겁니다. 그런 말하기를.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다른 작곡가들 담고 있었다면, 새로운 작품이 그런 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유럽의 음악적인 전통을 아마도 다 재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뭐 증가시킴으로써 이런 얘기 나왔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불가능했다. 다시 듣는 게. 그래서 그 같은 환경에서는 리사이클링 할 수밖에 없었다. 유일한 방법이니까 정답이 된 거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요 5문항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수능의 모든 걸 다 봤다 볼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문제는 뭔가부터 생각하고 다음에 6월달 대비해야겠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3월달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이 수능에서 점수가 오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뀌지 않는 상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맞이한다는 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라는 생각을 대부분 학생들은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3 끝나고 재수도 하죠. 그러나 재수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문법 하지 않으셔야 돼요. 단어 암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학력고사 때 했던 방법을 그대로 수능에 적용하고 있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최신 뭐 유형이라고 강사들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수능에서 2021년이나 2010년이나 다 수능이거든요. 근데 최신 유형이라면서 뭐 현재 유형은 어떻고 막 그렇게 강조하면서 웃기는 건 학력고사와 수능은 완벽히 다른 유형이거든요. 완벽히 추구하는 바가 다른 유형인데 이때는 또 수능을 강조 안 하고 학력고사 유형으로 가르쳐요. 이게 학력고사 때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에요. 이게요. 방법은 이걸 추구하고 그리고 유형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죠. 학력고사 때 방법으로 수능을 적용하면서 또 최신 유형은 어떻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된다? 모든 문제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일본에서 배웠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식 영어가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어요. 우린. 그러므로 문제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입니다. 시간이 왜 중요하냐? 능숙도는 곧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시간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작, 영문법, 단어 암기 이건 시간과 관련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지식의 세계죠. 그것은 학력고사 때 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빨리 영어 학교 수업도 문제가 있고 학원 강의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길은 쉽지 않죠. 스스로 찾는 수밖에.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100명 명에 1명, 10,000명에 1명입니다. 그 학생들이 바로 우수한 학생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희생양인 거예요. 또 하나 듣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듣기 3월달 듣기가 4월보다 어려웠어요. 왜? 3월달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4월달에 함정이 없었습니다. 듣기만
듣기가 그래도 30점 이상, 37점인가요? 30점 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듣기를 안 하셨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기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매일 하셔야 돼요. 한두 문항 말고 여러 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왜 학생들 듣기가 엉망이냐? 엉망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죠. 5등급 이하는 듣기가 엉망인 거예요. 이 학생들, 우리 학생들 5%, 50%예요. 왜 이들이 듣기가 엉망일까요? 바로 학교에서도 듣기를 안 하고 학원에서도 안 하고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학교나 학원이나 듣기를 강조하지 않거든요. 왜? 그들이 가르칠 게 없기 때문이죠.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돈 내기가 좀 뭐하잖아요.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운다 안 배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는 다른 개념이에요. 듣기 매일 하셔야 됩니다. 독해보다 더 중요합니다. 듣기는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듣기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 이상 틀린다면 듣기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독해도 시간 아끼세요. 명문법 하느라 시간 버리지 마시고 단어 찾느라 시간 버리지 마시고 단어 암기하느라 시간 버리지 마시고 독해의 능숙함을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